예. 예? 진짜 공영방송 이런 식으로 막 하루아침에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인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네. 12월 10일 그러니까 그 120일 전인가요? 120일 전부터 네. 선거 후 30일까지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네.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곳인데 네. 6개월 운영하는 곳이 마치 60년 600년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를 것처럼 해요. 뒷일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네. 5월 10일 이후에 네. 딴 데 가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발판 삼아 어딘가 다른 곳에 낙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6개월짜리 조직이 네. 6개월 운영되는 조직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자 징계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네. 제가 뭐 직접 통계를 본 건 아닙니다만 네. 2건 내지 3건 저희들이 뉴스아이킥이 그 관계자 징계를 받기 전까지 2건 네. 내지 3건 있었던 것으로 네. 알아요. 근데 네. 뉴스아이킥만 지금 5건, 6건? 6건 정도 관계자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 비열하고 잔인함. 뺨 때려 이거를. 그러니까 신장식 너 나가 안 나가면은 계속 그 같은 제작진 일하는 PD들 불이익 줄 거야. 그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결국 그래서 신 변호사님 결정하신 거 결정한 아니에요? 거고. 예? 그리고 연말에 이제 그 연말에 방송국 제허가 네. 해서 이 벌점 받은 게 전부 다 네. 기준이 되니까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MBC 청주, 네. MBC 충북, 그다음에 네. MBC 광주 예. 다 가서 방송을 하면서 예. 노조에 가서도 아. 이야기를 간담회, 약식 간담회를 하고 아. 뭐 사장님을 뵙기도 예. 하고 보도본부장을 예. 뵙기도 하고 예, 하잖아요. 예, 예. 다들 걱정입니다. 올 8월 달이 되면 선방 박문진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이 임기가 다 끝납니다. 박문진이. 예, 아, 그러면 지금은 말하자면 현재 야권 우위의 박문진 이사진 숫자가 여권 우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을 할 건지 눈에 네. 뻔히 보이잖아요. KBS에서 있었던 일을 대표부터 시작해서 탑다운으로 다 자를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 KBS는 전부 다 하나의 회사가 여의도에 네. 있는 하나의 회사가 밑에를 전부 다 지사로 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리점이 아니라 다 직영점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MBC는 전부 다 법인이 다릅니다. 별도의 회사예요. 네. 지역에 있는 MBC들이. 아. 근데 이제 대체로 인사 날짜를 갖춰서 사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 네, 초에. 네. 얼마 전에. 뭐 유해진 PD, 뭐 사랑 만들었던 유해진 PD 이런 분들이 울산 MBC 사장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함부로 이 사장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예. 사장을 임기가 3년인데 임기 중도에 자르잖아요. 예. 그럼 남은 임기 동안에 예. 전부 다 급여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달, 9월달 되면 다 자른다든가? 다 자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소위 이제 그쪽에도 예. 섀도우 캐비넷이 있거든요. 섀도우 캐비넷에 MBC 사장으로 언급되는 분이 후보들이 다 있어요. 예, 참나. 최근에 그런 네. 선방이나 이런 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든지 예. 김장경 당장 김장경 전 예. 사장 MBC 예, 사장은 예. 지금 국민의 미래 14번입니다. 그러니까요. 14번 국회에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14번까지 절대 당선을 안 시켜주시면 네. 감사한 일이겠지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불사하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 쪽 가보니까 지역은 로컬은 KBS가 사실은 대부분 그 뉴스 청취율이 가장 높습니다. 시청률이. 근데 작년 10월, 11월부터 예. 광주 쪽에 예. 뉴스 시청률이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BS가 1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고 MBC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왜 그런가? 예. 그 그러니까 이유를 너무 자명하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자본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배임이에요. 배임. 왜냐하면은 지금 KBS 유튜브 동접 보면은 뭐 39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KBS 라디오 잘 나갔을 때 보면 동접이 뭐 10,000명 넘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뭐 39, 뭐 20,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겁니까? 불이익이 되는 겁니까? 전혀 지금 그러니까 박민 사장은 이거 진짜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그러네.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 다음 주거든요. 불참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네? 그 국가가 정한 거예요. 정한 기념. 예, 그러니까 후보 일인데. 때는 이게 딱 예. 대비됩니다. 후보 때는 갔어요. 후보 때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는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한번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분의 논리적 일관성, 네.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뭐 박근혜 이명박 때려잡다가 갑자기 만나러 가고 인사 가고 뭐 누님 같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걸 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나 뭐 최강욱 인사비서관 그 인사 검증할 때 검찰총장 할 때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네. 의지를 보이고 그랬는데 다 되자마자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그냥 그때 나한테 힘이 되고 편리한 거.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가 이분의 일관성이다. 그때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 갖게 된 일관성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누가 옆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는지 뉴라이트 세계관 역사관을 장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게 장착 초기라서 그런지 원래 처음에 학생운동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철학을 보게 되면 가장 과격해지잖아요. 딱 그 상태예요. 딱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4.3 때 그때는 네. 필요했죠. 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뉴라이트 세계관을 장착하고 나니 아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주 도민을 빨갱이 용공분자들을 그때 약 그 제주 도민의 10분의 1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망자 피해자가 네. 됐잖아요. 예.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면 제주도민 대부분이 피해자입니다. 대부분이 네. 예. 피해자예요. 근데 뉴라이트 사관을 장착한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과격할 때입니다. 그 작년에도요. 추념식은 안 가고 프로야구 개막식 가서 공 던졌죠. 예, 시구 일정을 예. 소화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대통령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그래도 국가 기념일에 행사에 가서 마음에 본인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임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죠. 이조차도 그냥 나 안 가 이래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올라나 모르겠네. 원래 당 한동훈 대표들도 다 가거든. 위원장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참 아니 선거 복판이에요. 다음 네. 주면 그러면 제주도 선거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미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버리는 가요. 거지. 버려요? 제주도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광주 전남 느껴져요. 지역 버리는 것처럼? 네, 광주 전남 23번 민생 안 토론하면서 가잖아요. 광주 전남 안 갔잖아요. 23번을 하고 용인시까지 가서 딱 찍어서 이원모 공약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예. 이원모 공약. 예. 이런 관권 선거가 어딨나 싶은데 예. 호남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안 안 가. 가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실은 국민의힘에 이 대통령이 안 가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고민한다 이런 게 나오면 국민의힘에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서귀포 쪽은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주도 선거구가 3개인데 제주 가불 같은 네. 경우는 뭐 굉장히 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 갔을 때 뭐 예. 저도 이제 거기 뭐 김한규 후보 이런 분들이랑 예, 예.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과 후배라서 한 겁니다. 네. 예. 근데 서귀포 쪽은 나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꽝꽝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광주 전남하고 제주는 동료 시민이 아닌 거예요? 동료 시민이 아닌 거죠. 그분들의 동료 시민은 이수정 같은 분이세요. 동료 이수정 시민. 같이 동료 시민. 아이고 정치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분이 내려왔으니까 동료 시민들이여 이수정을 지지하라. 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네. 지지하라. 작년- 그런 분들만 동료 시민이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네. 정권을 맡아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버리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 제주에서 국민의힘 잠바 입고 뛰는 이 후보들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후보를 내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윤석열 한동훈이 두 분에게 정치와 국정을 대하는 태도에서 첫 번째 진지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건이나 이슈나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그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의사들 파업하는 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의사들이 국민들 곁을 떠나가는 것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쟁의 도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명권, 보건, 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물연대 파업할 때 때려잡으니까 지지율 올라가더라. 의사들 때려잡으면 지지율 올라갈 거다. 그리고 처음에 올라갔죠. 일정한 소득이 있었죠. 예. 근데 진지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정쟁의 도구로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는 필요하면 거예요.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필요하면. 정말 그 국민들은 불쾌함을 느끼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네, 소환하고 동원하는 어떤 동원의 대상으로 그런 거죠. 도구화하는 겁니다. 도구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하고 많이 발달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부정평가를 계속 보내는 거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신들 이렇게 정치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또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입틀막 더해 입틀막 해버려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말하지 않아도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다. 더 모인다 이제. 네. 국민들이 더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요 광장이 이제 미어 터질 겁니다. 참 답답해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나는 2조 시대 얘기하나 생각했어. 2조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심판하자. 그 한동훈 이게 진짜 TOP도 안 맞고 네. 급하긴 급한가 보다. 허둥지둥하고 스텝 완전히 꼬였어요. 네. 첫 번째 어제도 잠깐 장윤선 네, 출입편의점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가락시장 가서 선거운동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락시장 간 게 두 가지 패착인데 가장 큰 거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가락시장 가서 대파를 좀 잊게 하려고 그걸 물타기를 해보려고 가락시장을 갔을 거예요. 네. 근데 가락시장 가는 순간 대파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선거 기획인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쪽에도 분명히 예. 이런 정도 왜냐하면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만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필독서입니다. 두 번 세 번 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네. 선거를 어떻게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고 이런 거를 대한민국 정치에 알려준 네.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책 읽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그쪽에도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밀어붙이고 가요. 네. 자기 확신이 지나친 거죠. 가서 셀카 찍으면 다 표가 되는 줄 알고 내가 가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허둥지둥하고 초짜가 허둥지둥하고 급하긴 급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조 심판 이것도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로서 조국과 조국혁신당에 있는 사람들 뭐 박은정 포함하여 차규근도 그렇고 뭐 언론 쪽에서는 저도 그렇고 두드려 팰 만큼 두드려 팼고 탈탈 털 만큼 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랑 싸움이나 붙여봐야지. 안 싸워. 협력 관계래. 망치선이고 총사령관은 이재명이라고 하고 우린 앞장서서 싸우고 본진이 꼭 승리하래.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때려도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검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죄인이고 네. 유죄를 받으면 얘들은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냥 범죄자라고 계속 범죄자였는데. 집에 가서 그냥 엉엉 울고 있거나 또는 조국 대표가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법률가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태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사망하여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결정을 해요. 법정에서 또는 이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다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살아 돌아왔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박은정 검사건 관련해서도 뭐 댓글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고 어제 매부쇼에서도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본인 첫 번째 저는 배우자의 일은 배우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이거를 거꾸로 놓고 만약 그 남자 후보인데 여자 배우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박은정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고요. 여전히 남편이 그랬으면 부인도 같이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접근법에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